30년 일했는데 고작 이거라고? 첫 연금 수령액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한창 일하는 중이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 내가 나이 들어서 받게 될 연금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일찌감치부터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았지만 막상 연금이라는 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연금을 받아보니 이게 정말 내가 3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나온 결과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언론에서 노인 빈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딴 세상 얘기라고만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점점 더 주변에서 연금 부족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느낀 이 충격적인 순간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왜 생각보다 적고 이 부족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함께 공감하실 수 있게 구어체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1. 첫 연금에 대한 기대와 현실. 우리는 흔히 내가 30년이 넘도록 꼬박꼬박 보험료나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을 부었으니 노후엔 어느 정도 살만하겠지라고 믿게 마련입니다. 특히 2030대에는 한 달 벌어 한 달 쓰기도 빠듯해서 노후 대비를 가볍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에도 언젠간 국가나 회사가 책임져 줄 거란 막연한 보장을 기대하며 안심하고 지내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첫 연금을 받아보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한 달 생활비가 충분히 나오긴커녕 이것만 갖고선 생필품 사고 공과금 내고 하면 빠듯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월급은 꽤 오랜 시간 받아왔고 한때는 그래도 중간 정도 수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연금액을 찍어보니 이거 내 택시비 정도밖에 안 되겠네 싶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대비를 더 했어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미리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2. 사례 1.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한 김 과장. 나 김 과장인데 아니, 이제는 과장도 아니고 그냥 김씨라고 해야 하나. 정년퇴직하면 직함도 날아가는 거니까. 김 과장은 한 중견 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일했고 연봉도 중간 이상은 꾸준히 유지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집 마련하느라 대출 상환에 치이고 아이들 교육비 내느라 쓸 돈이 항상 빠듯했지만 국민연금은 최대한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첫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좀 있었지만 이 돈으로 일단 집 대출을 정리하거나 자녀 결혼 비용을 조금 보태고 나니 손에 쥘 수 있는 목돈은 생각보다 훅 줄어들었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건 국민연금 중심에 매달 몇십만 원. 김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월급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매달 나오는 연금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 연봉이랑 별개로 연금 납입액 자체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던 거야. 생활비로는 좀 빠듯해 결국 아르바이트라도 하거나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많은 분들이 30년 근속을 한 번쯤 꿈꾸며 그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 의료비 증가, 자녀 지원비 등 현실적인 지출을 고려하면 그 연금만으론 버티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3. 사례 2. 자영업자로 일생을 보낸 최 사장. 가게 운영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뛰었는데 연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네. 최 사장은 50대 후반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자영업자로 살아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을 했어도 장사가 힘들 때면 납부유예를 하거나 소득신고가 적게 되다 보니 납입액이 실제로는 얼마 안 되었어요. 그나마 잘 나갈 땐 수입이 괜찮았지만 장사가 어려워지면 보험료부터 줄이고 보자는 심리가 생기니까요. 퇴직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가게를 접고 나니 갑자기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불입이 적었으니 국민연금도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요. 간신히 나온 매달 연금 수령액은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고 줄줄이 밀려오는 공과금과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최 사장은 가게 잘 나갈 때 좀 더 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잘 되는 줄 알고 미래를 생각 안 했어.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적을 줄 몰랐지. 이제라도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 라며 후회를 내비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소득 전부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이외에도 별도의 개인연금이나 보험, 투자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큰 자영업자들은 나중에 잘 되면 채우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은퇴 시점이 돼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4. 사례 3.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로 살아온 박씨. 육아로 몇 년 쉬었는데 그 기간에 공백이 이렇게 클 줄이야. 박씨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회사에서 알뜰살뜰 모으며 살았지만 아이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중간에 공백이 생기니 납입 액수가 줄어버렸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다시 일을 시작해도 중간에 단절이 있었기에 이전 수준의 소득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부은 분들에 비해 박 씨의 연금 수령액은 훨씬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출산, 육아로 쉬던 기간이 몇 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연금으로 이어지니 타격이 크더라고. 중간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서 부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땐 생활이 빠듯해서 못했어. 결국 지금에 와서 훨씬 적게 받으니까 당장 생활비에 부담이 많이 돼. 경력 단절 여성뿐 아니라 병가나 사고 등으로 인해 몇 년씩 경제활동을 못했던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이때는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연체된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추납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 부족한 연금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로 적을 줄 몰랐어. 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공감할 법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휴직이나 경단이 생길 경우 이미 계속 가입 같은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납부 공백이 생겼다면 추후에라도 추납 제도를 통해 메꾸는 게 좋습니다.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활용.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목돈으로 한 번에 받아버리면 그때는 시원하지만 나중에 가서 소득이 없어 허덕일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적립형,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 등도 절세 혜택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투자와 자산관리의 중요성. 요즘은 예적금,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나름의 분산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놓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한 방을 노리는 투자 방식보다는 조금씩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나 연금 저축 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거리 확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60세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일거리라도 찾으면 생활비 보충뿐 아니라 사회적인 소속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고 재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취미 활용 등으로 이막 인생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6. 결국 연금은 계산기가 아니라 인생 문제. 많은 분들이 연금 계산식을 보면서 내가 몇 년을 부으면 나중에 얼마 정도 나올까? 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40년 동안 내고 무조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병이 날 수도 있고 가족에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은 제각각 다릅니다. 사례에서 보셨듯이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한 분이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을 오래 했다고 해서 노후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며 경단녀 분들은 납입 공백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도 합니다. 즉 평균치만 보고 기댈 수 없다는 뜻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늦지 않았을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늦어도 시작하는 게 낫고 지금이라도 꾸준히 준비하면 60, 70대에는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7. 맺은 말. 30년 일했는데 고작 이거라고? 첫 연금 수령액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 문장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받아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마 많은 은퇴자들 그리고 예비 은퇴자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시도한다면 얼마든지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추납 제도를 확실히 알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IRP 등을 적절히 활용하며 투자와 부업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소소하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이나 취미 활동을 찾으면 분명 은퇴 후 삶도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몰라서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지 알면 대처할 방법은 늘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창 일하시는 분들, 이미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모두 노후 준비? 아직 멀었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자기 삶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저도 그 첫 연금 통장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렸거든요. 아시겠지만 노후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고 그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미리미리 대비하고 노력해서 충격보다는 기쁨에 가까운 첫 연금 수령일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